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기한 후 신고 문의가 많아서 기한 후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거는 내가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 하는 신고인데요. 내가 기한 후에라도 신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에 세무서에서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를 기준경 비율로 해가지고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다 정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납부만 하라라고 이렇게 그 우편이 옵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하고요. 그 결정 통지서가 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이랑 기한 후 신고랑 그 어떤 차이가 있냐? 가산세 차이입니다. 그 결정할 때까지 계속 있으면은 가산세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 지금이라도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그런 게 되겠죠. 일단 기한 후 신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D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준경 비율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간편장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간편장부를 안 했으니까 신고까지 안 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그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 비율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난 간편장부 했었는데 그래도 그 기한 내에 신고를 못 해가지고 기한 후 신고한다 그러면은 제가 D유형 신고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간편장부로 하는 거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다른 건 다 똑같고 저기 가산세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만 그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랑 그 D유형이라고 올린 영상이랑 지금 현재 영상이랑 지금 같이 보면서 지금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보시면은 우선 홈택스 가보시면 신고 납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은 뭐 신고 도움 서비스 꼭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신고해야 될 자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기신고 아닙니다. 정기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옆에 기한 후 신고 작성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수정신고랑 경정청구 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5월 31일까지 내가 신고를 했는데 뭐 잘못했다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한 단계 한 단계가 지나가면서 한 장 한 장 지나간다고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기본사항은 입력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우선 납세자 번호 먼저 넣게 됩니다. 주민번호 넣으시고요. 그리고 귀속연도를 넣게 되면 귀속연도가 왜 있냐? 정규 신고 기간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규 신고 기간이니까 당연히 2020년도 분을 신고했겠거니 라고 하고 없는 거고요. 여기 귀속연도 선택란에 내가 어떤 연도에 신고를 안 해서 그 연도에 해당되는 그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고 2019년도도 될 수 있고요. 2020년도도 될 수 있고요. 뭐 요거는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16년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팝업에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거의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게 프리랜서 분이시라 가지고 보시면은 밑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뜨게 됩니다. 그걸 체크하시고요.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없던 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메인 화면에서 아까 그 기본 내용 입력하는 그 화면에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는 다시 이런 칸이 생기게 되죠. 생긴 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머지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렇게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유형은 일단 요건 비워두세요. 비워두시면은 다 이제 다 채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여기 와서 옆에 네모칸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아까 체크한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고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하시면은 밑에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 있으신 경우에는 적으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없음으로 눌러주시고요. 업종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구분에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으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장 의무는 그 D 유형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입니다.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기준경비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했으니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신고 유형은 기준경비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나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겠다 하시면 기장 의무에 간편장부 하시고요. 신고 유형에 간편장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리는데요. 진짜 저번에 댓글 한번 달린 거 보니까는 왜 국세청에서 그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는데 너는 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거를 영상으로 올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하셔도 되고요. 기준경비율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앞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등록하게 하시면 이제 맨 앞에 왔던 신고 유형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 신고 유형은 기준경비율 그리고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라고 여기 요거를 넣게 되면 위에도 자동으로 반영돼서 나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뉴 가시면 소득금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정보에 여기에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클릭하시고 밑에 가셔서 자, 업종 코드 넣으시고요. 9번에 총 수익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율, 자가율 요거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일반율에 해당되는지 자가율에 해당되는지 나와 있을 거고요.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했을 때 썼을 때 일반율이고요. 자가율은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자가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개의 퍼센테이지가 약간 다르니까는 요거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입력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밑에 가셔서 주요 경비 계산 명세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경비는 기준 경비율 자체가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경비를 쓴 만큼 공제를 해주는 거에 반해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적으로 비용을 삼고요. 거기서 매입 비용,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로 적격 증빙으로 수령한 매입 비용 그리고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경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차량 유지 비용 뭐 이런 거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입 비용도 재고자산, 내가 뭐 상품 도매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상품을 하나 샀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세금 계산서 확인돼야 되고요. 인건비, 지급조서 등 신고 다 하셔야지 여기 나옵니다. 자, 주요 경비 명세서 옆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근로소득 지급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회하면 다 나오겠죠. 조회한 금액을 D, 정규 증빙 서류 수치 금액에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신고 안 한 금액이 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받았는데 종이로 그 부가세 때 신고 때 누락을 해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 C에 가셔서 작성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고 그냥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거래처 정보 입력하고 뭐 금액 입력하고 등록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21번 소득금액, 17번 또는 20번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동 계산되어 나오니까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소득 금액이 됩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소득 공제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매겨집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내가 기존에 프리랜서 분 같은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불러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여기 클릭하셔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거는 추계 신고의 경우 2월 결손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소득공제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분을 여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뭐 등록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기본 공제 대상 미해당에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국민연금, 뭐 기타 보험료 이런 거는 신고 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나와 있는 거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들어갔으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활성화된 부분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고요. 그리고 다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이제 기부금 명세서 있는데, 자, 추계 신고액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일단은 그 기준경 비율 안에 다 기준경비 안에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있어도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공제 감면 준비금이 있는데 추계 신고의 경우 세액 감면 대상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팝업도 뜨죠.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한 후 신고는 공제 불가하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여러분들 가산세 되게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산세 되게 셉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자, 여기 세액공제 명세서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당될 만한 거는 제가 네모박스 여기 쳐드렸는데 여기만 해당될 것 같으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산세죠. 자, 여러분들 가산세 무시무시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보면 무신고 가산세하고 무기장 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걸 세 개를 다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한 후 신고를 추계로 기준경 비율이나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큰 거 하나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 계산을 하시고 국세청에 보니까는 큰 거 하나만 적용되게 나와 있으니까는 일단 무신고 가산세 보시면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입니다. 엄청 많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20만 원 내는 거거든요.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해주고요. 뭐 2개월에서 3개월 30%, 4개월에서 6개월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무기장 가산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종합소득 금액 분의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 금액 곱하기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시기의 의미가 뭐냐?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여기에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이자 사업소득 금액이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으면은 종합소득 이꼬르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무기장된 소득은 그 사업소득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소득분의 뭐 사업소득, 그러니까 기장이 안 된 사업소득만 여기에 분자에 넣고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여기 분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곱하기 20%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건 약간 이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월 31일까지 냈어야 되는 금액을 이때까지 안 냈으니까 그 일수만큼 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납세액의 미납 기간에 만분의 2.5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중간에 한번 변경이 돼서 2019년 뒤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만분의 3이었거든요. 뒤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와 있으니까는 그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셔서 가산세 명세가 있는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에
부정무신고하고 일반 무신고가 있습니다. 부정무신고는 여러분들 아니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일반 무신고로 보겠습니다.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입니다. 여기 약 329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 65만 8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무신고 납부 세액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 산출세에서 기납부세액 빼고요. 세액공제에서 세액 감면 다 빼고 여기서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 안 하고 바로 세액 계산을 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넣고 하면은 이거 20%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65만 8천 원이 나왔고요.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라고 있는데 여기에 미납일수 여기 넣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2019년 2월 12일 전에 미납일수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미납일수를 각각 따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총 미납일수가 356일이었다면 각각의 2019년 2월 10일 이전이 뭐 150일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206일 이런 식으로 갈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율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납부 환급세액 넣으면요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세액 넣고요. 그리고 산출세액도 불러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기장 소득 금액 여기에 만약에 사업소득이 전부다 이러면은 종합소득 금액하고 동일하게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사업소득 그러니까 무기장에 해당되는 소득만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것만 적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시게 되면 아까 계산한 거는 세 개죠.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가 65만 8천 원이고요. 무기장 가산세를 보면 67만 9천 원입니다. 더 큰 게 지금 무기장 가산세죠. 그러니까 무기장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97만 2천 원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다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뒤로 가시면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고 있는데 요거 잘 왔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내가 원천 징수된 금액이나 중간 연납한 금액 여기에 오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해줘야 될 거는 없고요. 그냥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3,136만 5천 원 요 금액이 아까 그 두 번째 소득금액 명세서에서 계산된 금액이죠. 요 금액하고 다 이제 쭉 잘 왔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특이사항은 29번에 가산세가 들어왔는지 보시고 여기에 기한 후 신고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안 들어가 있다.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가산세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요거 오류 떠서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 빠지면 총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까지 계산한 게 아니라 납부한 기간까지 가산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요거 신고를 요대로 하시고 그날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납부를 안 하셨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가산세가 또 붙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또 다시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 영상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한 후 신고인데도 불구하고 간편 장부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